자, 이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자. 이 시장의 호재와 악재에 대한 여건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법적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때의 특징 섹터와 특징 종목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여야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해놓고 시나리오 짜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해놓는 것과 안 해놓는 것은 그만큼 또 차이가 있어요. 안 한 것보다는 해놓은 게 낫죠. 물론 달리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달리 움직이면은 수정해가면서 추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엔비디아 분할상장 7일 감사합니다. 또 올려주셔서. 자, 그 부분에 호재와 악재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호재 쪽 붙여보자. 호재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호재. 수출입? 오, 수출입. 좋았죠? 5월달 수출입 괜찮았어요, 지금. 어디 있어? 수출이 11.7% 늘었어요. 증가. 8개월 연속 증가다. 8개월 연속 증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상 없죠, 그죠?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 수출입에서 수출 반도체 수출이 컸습니다. 이게 반도체 수출이 얼마였냐면은 13억 8천만 달러. 113억 8천만 달러. 그래서 이게 몇 프로나 올라왔냐면 55%. 그러면 반도체가 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수출은 반도체가 다 한 거죠. 그 전에는 자동차가 다 했던 거예요. 그쵸?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액과 수출액 따져보면은 흑자 기조는 50억 달러가 안 돼요. 49억 6천만 달러 이렇게 흑자를 보낸 건데 어쨌든 흑자가 났다라는 거, 기조라는 것은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흑자 났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업들에서는 믿을 게 실적분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호재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은 엔비디아, TSMC, 뭐 글로벌 빅테크들 다 지금 실적 잘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잘 나왔고요. SK하이닉스도 잘 나왔잖아요. 결국은 수출입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수출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늘은 것과 수출입 지표에서 흑자 기조를 유지한 것, 이것은 중요한 호재적 요소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 플러스 한다라면은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안정돼 가고 있다. 이전보다는 더 이 강한 매파적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안정되고 있다. FOMC가 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안정된 부분은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호재를 정리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악재 한번 보자. 악재적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악재적 요소. 잘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악재적 요소는 뭐 있을까?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에 집중되어 있는 포모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정. 삼성전자는 아니면 빅테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빅테크에 대한 조정 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점 대비 한 20%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더 조정받겠는데? 삼성전자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해봐야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악재적 요소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조금만 들어보세요. 삼성전자 왜 이래? 삼성전자 왜 이러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성전자 이거 진짜 문제가 커요. 첫 번째 파업. 그동안 파업 한 번도 없었는데 일단 파업을 한다는 이 자체, 이게 외국인의 매도? 요거를 불렀나?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 있어요? HBM. HBM에 완벽하게 원펀치 맞았습니다. 그죠? SK하이닉스하고 게임이 안 된다. SK하이닉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 HBM에서 SK하이닉스의 뒤로 밀리기 때문에 보전 중이잖아요. 이게. 세 번째 뭐예요? 그동안 악재적 요소로 움직였던 게 물가였거든요. 물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 인상된다. 이런 얘기. 금리 동향.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내리는 그 상황으로 만들었고 외국인들의 매도를 불렀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 주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의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엔비디아의 공급을 못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좀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우려에 대한 부분이 좀 과도하게 나온 거죠. 과도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엔비디아의 공급 못하는 것. 이게 좀 과도하게 나왔다. 요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이런지는 파업, HBM에 대해서 고전하고 있고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부분이 지금 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동향이 전체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한 거. 요게 삼성전자의 악재.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근데 저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거는 차익거래 같아요. 차익거래. 많이 팔았어요. 차익거래. 야, 차익거래 치고 너무 많이 팔았는데 오케이. 그래도 차익거래일 거야. 개미도 떠나고 기관도 떠나고 주인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움직이기. 다시 사면 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다시 언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삼성전자를 다시 언제 살 것 같아요? 저는 살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다. 언제 살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때 살 것 같아요. 언제 살 거냐면 D램 있죠. D램하고 낸드, SSD도 마찬가지고 이 D램 부분의 재고가 지금 막 소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량이 많거든요. 그동안 안 팔렸었던 재고. 이게 지금 소진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PC 판매량이 늘고 있어요. 진짜예요. PC 판매량이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D램이 큰 거지. HBM보다는 지금 시장은 D램이 큰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HBM 시장이 훨씬 더 커질지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HBM의 단가가 D램의 5배 비싼 거는 알잖아요. 수익률은 10배 넣어놓고 그러니까 D램 시장이 오케이 좋은데 전체 큰 시장 캐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HBM은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지만 D램 부분 낸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로 꽉 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의 범용 D램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줄어들면은 생산을 해야 되잖아. 그쵸? 재고가 줄면은 생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모든 투자가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HBM에 이루어졌잖아. D램 생산 라인을 HBM으로 바꿨어. HBM 솔드 아웃이야.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하는 것보다는 HBM을 생산해야 돼. 근데 D램이 막 늘어나면은 SK하이닉스가 D램을 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만의 독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때의 삼성전자가 캐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아니지. 현재 상황에서는 D램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D램 재고가 줄어드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돼요. 그건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판매량이 늘고 느는 그런 상황에서 범용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그때 삼성전자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뭐 당장에 올라오나? 아니지. 올라와 있잖아요.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고점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포모 현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여건일 거예요. 그렇죠? 예나 쟤나 다 조정을 받아. 그럼 주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예나 쟤나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주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서 밴드에 잡혀 있다라고 그러면 어디가 움직일 건가? 이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움직일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재적 요소와 악재적 요소를 우리는 살펴본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악재적 요소, 호재적 요소를 다 지금 살펴봤어요. 자, 시장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봤고 시장 특징에서 호재와 악재를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섹터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제는 끊고 봐야 되겠죠. 시장의 호재와 악재, 다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끼어 넣어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호재와 악재에 대한 부분이 확인됐다. 그쵸? 일단은 이번 주 징검다리지 뭐 6월 6일날 그 휴장이니까 일주일에 하루가 또 휴장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상황에서 호재와 악재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정리해 놨다. 여기까지 이해된다. 2번. 여기까지 이해된다. 2번 눌러주셔야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야 이제 시장의 특정 섹터, 종목 이런 쪽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따라와 주셔서. 일요일 날에는 제가 질문도 받고 막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이따 받을게요. 왜? 준비되어 있는 부분을 다 설명해야 돼. 이게 다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 월요일서부터 막 추적을 할 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간 투여를 한 보람이 있지.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시작을 하는데 일요일날 요 1시간 반 정도는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섹터와 종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특징 섹터와 종목을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특징 sek터와 종목과 특징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번 주에 여러 특징 섹터가 있을 거예요. 여러 특징 섹터가 있을 텐데 저는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뭐 AI에 대한 과열 뭐 있고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다. 이것도 있지만 AI 서버의 열 관리 시스템, 열 관리에 대한 기본적 부분에서 들어오는 게 유리기판 쪽이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해결할 수 있는 전력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유리기판이죠. 그래서 유리기판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